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테스요 소크라테스요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면 역사적으로 그리스가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그 현장을 찾아가는 길, 오늘은 수도 아테네에서 시작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지중해를 정복해가는 그리스 사람들의 상황을 웅덩이 주위에 널린 개구리처럼 번져나갔다고 표현했습니다. 지중해는 그리스 사람들의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농부로 시작해 뱃사람으로 변화해 온 것이 그리스 문명의 내력입니다. 그리스에는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경계로 도시들이 형성되기 유리한 지형입니다. 도시국가를 뜻하는 그리스의 폴리스는 자연이 낳고 사람이 완성한 것입니다. 아테네는 그러한 도시들의 중심 도시였고 높은 언덕 위의 도시를 뜻하는 아크로폴리스는 아테네의 중심지였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신전이 세워져 있는 성역이자 도시국가 방어의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아테네의 수호신인 아테나 여신을 모신 파르테논 신전. 고대 그리스와 아테네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와, 이른 아침인데도 사람이 정말 많네요. 역시 그리스의 대표적인 유적답습니다. 기원전 5세기 중엽, 아테네의 황금기를 이끈 페리클레스 시대에 아테네는 그리스 내의 모든 폴리스의 중심이었습니다. 고대 건축물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히는 파르테논 신전. 이 신전의 건축을 주도한 이는 아테네 민주주의를 완성했던 페리클레스였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죠? 정말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많이 부서져서 굉장히 토대하고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장엄하고 그 단순미 속에서 풍겨나오는 그런 완벽함이 사실은 느껴지는 그런 건물입니다. 페리클레스가 아테네에 세운 신전들은 신의 집이면서 도시의 집이었습니다. 신의 위엄을 대변하는 동시에 민주주의로 무장한 아테네 제국의 위용을 상징했죠. 여섯 명의 소녀상을 신전의 기둥으로 장식한 에레크테이온 신전. 아크로폴리스에서도 성역 중의 성역입니다. 이 신전은 도시의 수호신을 누구로 정할 것이냐를 놓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올리브로 상징되는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경합을 벌였던 장소입니다. 올리브 나무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아테나 여신을 도시의 수호신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이 자리가 아테나 여신이 처음으로 올리브 나무를 심은 그 자리입니다. 현지인들은 이 나무가 그때 심어진 올리브 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신화적인 땅이죠. 하지만 아테네는 신화 속의 신들만이 사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의 남자 시민으로 이루어진 민회가 열렸던 푸닉스 언덕입니다. 이곳에서 시민들은 정책을 논하고 토론하면서 민주주의를 완성해 갔던 겁니다. 지금 저 아크로폴리스라는 저 위대한 건축물이랄까요? 저 위대한 장소는 이 푸니카에서 열렸던 시민들의 모임, 민회, 민주주의, 그 결과물로서 사실은 아크로폴리스가 저렇게 설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으로부터 저 멋진 아크로폴리스가 비롯된 건데, 막상 사람들은 아크로폴리스는 기억하지만 푸니카는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너무 아쉽죠. 사실 여행이라는 게 뭔가를 배우고 간다, 어떤 동기부여를 얻어간다라는 걸로 보면 사실은 이 푸니카 같은 곳이야말로 우리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는 위대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적인 행정가나 판사, 변호사가 없었던 아테네의 민주주의 하에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했던 민회는 지금의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지금 이 왼쪽으로 보이는 3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그곳에서 페리클레스나 데모스테네스 같이 위대했던 민주주의의 정치가들이 이 시민들을 향해서 연설을 했었죠. 그러나 그들만 연설을 했던 건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대원칙은 누구에게나 발언의 자유가 있었다는 거죠. 다만 그 발언이 얼마나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느냐, 그들을 움직여서 정책으로 이어지느냐는 물론 개인적인 역량에 달려 있었지만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졌습니다. 기원전 6세기 비닉빈 부익부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솔론의 개혁으로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시작됩니다. 민주주의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 시민에게 모든 공직사회의 문호를 개방해 민주주의를 완성한 페리클레스. 살라미스 해전을 통해 페르시아로부터 아테네를 구한 테미스토클레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이들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아테네라는 공동체의 공멸을 면하기 위해 선택했던 민주주의.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을 했던 그들의 결정은 위대했습니다. 고대 아고라 안에 위치하고 있는 이 박물관은 아테네 민주정치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면 언제든지 투표를 통해서 유력한 정치인을 도시에서 추방했습니다. 여기는 다 테미스토클레스에 대한 도편들이네요. 그 사람의 이름을 도자기 조각에 써서 투표하는 도편 추방제를 통해서 말입니다. 도편 추방제에서 선택된 사람은 10년간 아테네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살라미스 해전의 영웅 테미스토클레스, 그도 도편 추방을 당했습니다. 끝내 죽을 때까지 아테네로 돌아올 수 없었죠. 혹시라도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강력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미리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10년 동안 이 나라를 떠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던 거죠.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의미 있는 것 중 하나가 배심원 제도의 도입이었습니다. 검사나 변호사 없이 단지 원고와 피고가 스스로를 변론하면 배심원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찬반 투표를 통해서 죄의 유무를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선발이 되면 자기 와서 배심원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재판은 하루에 끝났고요. 배심원의 수가 600명에서 6,000명까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배심원을
매수한다거나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죠. 아테네의 사법제도를 다룬 한 희극에서 재판에 참여하기를 좋아하는 배심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우리의 권력은 왕권에 못지 않아요. 라고 말이죠. 일개 시민이 왕과 같은 권력을 누렸던 곳, 바로 아테네 민주주의 사회였습니다. 아무래도 배심원들이 법률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원고나 피고의 평소의 행실과 평판을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인들은 평소에 본인이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해 왔느냐, 아니면 평소에 얼마나 좋은 일들을 해서 평판을 쌓아왔느냐가 법정에서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었던 거죠. 아테네 민주주의의 황금기는 페리클레스 시대인 기원전 461년부터 그가 사망하는 429년까지 약 30여 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향한 아테네인들의 열망은 100여 년이 흐른 기원전 330년에 발견된 비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한 여신이 앉아있는 남자에게 화관을 씌워주고 있는데요. 이 여신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것이고 앉아있는 남자는 아테네 시민을 뜻합니다. 지금은 지워져서 잘 보이지 않지만 비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민주주의를 위협하고자 하는 자를 살해하는 것은 무죄다. 이 아테네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사랑이 정말 감동적이고 경이롭습니다. 그게 2600년 전에 이들이 처음으로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들이 생산한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해외에 수출하고 대신 밀과 같은 식량을 사들였습니다. 박물관에는 당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건을 만드는 장인과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이라는 직종이 생기기 시작했죠. 올리브유나 포도주 등을 담을 도기산업과 무역을 위한 조선업과 해운업이 함께 발달하게 됩니다. 부를 쌓으면서 세를 이룬 상인들은 권력을 요구하면서 귀족들과의 계급투쟁이 치열해집니다. 민주주의는 그 가운데 싹트기 시작하죠. 기원전 5세기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황금기이자 그리스 문명의 황금기였습니다. 특히 조형예술 분야는 유난히 더 빛을 발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간으로 재현된 그리스 신화의 신들 때문이었죠. 그리스인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추상적인 것을 만들어내기보다 본인들이 관찰할 수 있는 인간의 몸을 통해서 그것을 좀 더 이상화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을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조상 대대로 전해오는 이야기가 종교였던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신은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신을 인간으로 제일 먼저 형상화한 것은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저자 호메로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술가들 또한 신의 이미지를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한때 화려했던 신전들은 대부분 기둥만이 남아 있습니다. 아테네 중심지에 있는 제우스 신전 또한 예외가 아니죠. 이 신전은 기원전 6세기에 공사를 시작했다가 자금 부족으로 중단된 것을 2세기 로마 제국의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완성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의 그리스 문화에 대한 사랑, 특히 각별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유독 로마 황제 중에 그리스 문화에 심취되어 있던 인물입니다. 그리스 문화는 결국은
하드리아누스 황제를 기점으로 확고하게 로마 문화 속으로 파고들게 되고 로마를 통해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신전은 그리스 문화가 그리스 문명이 유럽 문화의 초석이 되는 그 상징과도 같은 신전입니다.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의 폴리스 국가들이 로마 제국에 복속된 뒤 19세기까지 오랜 세월 수많은 이민족들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들의 문화는 지금까지 남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테세요 아테세요 아테세요